수송기는 전쟁 지역에 병력과 물자를 빠르게 이동시킬 수 있는 항공기를 말합니다. 2차 대전 당시 연합군의 주력 수송기였던 C-47은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으로 평가되며 현대전에 있어서도 수송기는 전선의 병력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서 운용되고 있는 수송기는 총 4,300여 대로 파악되고 있으며 전시뿐만 아니라 평시에도 인도적 차원의 화물수송, 탐색구조, 인력이송 등 다양한 임무에 투입되고 있어 그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GN235 수송기 20대, G130 수송기 16대 등 총 36대의 수송기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공군은 전시 항공수송 능력을 강화하고 평시 재난 지원과 해외 국민 보호를 위해 추가적인 수송 전력이 필요하다고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국방부는 대형 수송기 도입 2차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이것은 지난 1차 사업에서 G130J 4대를 도입한 데 이어 새로운 수송기 세대를 추가 도입하는 사업입니다. 사실 세계적 기준으로 보았을 때 우리나라가 고려하고 있는 수송기는 중형급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영토와 전쟁 수행 범위를 고려했을 때 우리 스스로는 대형 수송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업에 참가하기를 원하는 기종은 미국 록히드 마틴의 G130J, 유럽 에어버스의 A400M, 브라질 엠브레어의 C390입니다. 그럼 먼저 록히드 마틴사의 G130J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G130은 현재 870여 대가 운용되고 있어 전세계 수송기 시장에서 20%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수송기의 베스트셀러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54년 첫 비행을 실시한 이 수송기는 지금까지 2300여 대가 생산되었으며 화물 탑재량 19톤, 최대 속도 670km, 최대 항속거리 3900km입니다. 꾸준한 업그레이드를 실시해 초기형인 C130A형을 시작으로 현재는 C130J형이 출시되어 있으며 원래의 수송기 용도뿐만 아니라 공중급유기, 전자전기, 기상관측기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미군은 현재 C130 수송기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화물 파레트에 장거리 순항미사일 제즈미아를 장착하고 공중에서 투하하는 방식으로 이때 미사일이 파레트에서 분리되어 목표물을 향해 날아가는 것입니다. 제즈미아 순항미사일은 GPS와 관성항법 장치로 유도되며 900km의 사거리를 가지고 있어 G130은 안전한 아군 공역에서 제즈미아를 일제히 발사할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G130의 기본 설계가 너무 오래되어 현대 전장에 적합하지 않다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록히드 마틴사는 이 문제 제기에 대해 전혀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G130의 설계가 오래되었다는 것은 약점이 아닌 강점이다. 그만큼 성능과 안전성, 내구성이 입증되었다는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G130의 시험 비행사 앤디 화이트는 다음과 같이 인터뷰했습니다. G130은 매우 적은 속도로도 이륙이 가능하다. 나는 60노트의 속도에서도 이륙에 성공한 적이 있다. 그는 산이 많은 한국의 자연 조건에서 G130의 저속 비행 능력은 좁은 선회방 경과 빠른 선회율을 실현시킬 수 있어 기체의 생존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록히드 마틴의 한국지 사장 로버트 존 레잉은 G130의 가장 큰 장점으로 비용 절감을 들고 있습니다. 한국 공군은 현재 G130H형 12대와 G130J형 4대를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예비 부품, 승무원 교육, 기지 운영에 있어서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활용할 수 있어 다른 기종에 비해 비용 절감 효과가 매우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은 유럽 에어버스의 A400M입니다. 1982년 유럽의 각 국가들은 미국의 C130을 대체할 수송기를 만들기 위해 회사를 설립하고 사업에 착수했으며 여러 어려움을 겪은 끝에 최종적으로 에어버스사가 새로운 수송기 개발에 성공하게 됩니다. A400M으로 명명된 이 기체는 화물 탑재량 37톤, 최대 속도 860km, 최대 항속거리 8,900km로 새 후보 기종 중에 성능 면에서는 가장 우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화물칸이 매우 크기 때문에
완전 무장 병력 116명, 그리고 대형 헬리콥터인 CH-47 치누크도 실을 수 있으며 그 밖에 전차를 제외한 각종 자주포와 장갑차, 차량 등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A400M은 2013년부터 배치되기 시작한 최신형 항공기로 여러 첨단 장비들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플라이바이와이어 제어 시스템과 비행 한계 보호 시스템은 승무원들의 업무 효율을 증대시켜주며 조종사의 단순 조작만으로도 항공기의 최적화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조종사 2명을 제외하고 단 1명의 수송원이 모든 작업을 컨트롤할 수 있으며 비교적 큰 기체임에도 불구하고 저공 비행과 저속 비행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A400M에는 11,000마력의 힘을 내는 TP400 터보프롭 엔진 4기가 장착되는데 특이할 만한 점은 2개의 엔진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회전해 추가적인 양력을 발생시켜 단거리 이륙 성능을 향상시켰습니다. 에어버스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총괄 대표인 요한 펠리시어는 A400M을 이렇게 홍보했습니다. A400M은 현재 180대를 주문받으며 수송기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부상하고 있으며 한때의 A400M은 구형 수송기 세대를 대체할 수 있어 대한민국 공군의 전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A400M의 가격이 3기종 중 가장 비싸게 책정되어 있어 예산이 부족한 대한민국 공군의 선택을 받을지는 의문시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엠브레어사의 C390입니다. 우리에게 다소 생소한 엠브레어사는 1969년 브라질에서 설립되었으며 상업용 여객기와 비즈니스 제트기, 각종 군용기를 만드는 등 지금까지 8,000여 대의 항공기를 제작한 세계 3위의 항공기 회사입니다. C390은 화물 탑재량 26톤, 최대 속도 998km, 최대 항속거리 6,200km로 C130과 A400M의 중간 정도 성능이라 할 수 있으며 가장 특이할 만한 점은 나머지 2기종이 터보프롭 엔진을 사용하는 것에 반해 이 기종은 터보팬 엔진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V2500 터보팬 엔진은 7,000대 이상의 민간 항공기에 사용되었던 엔진으로 수백만 시간의 비행 경험을 축적하고 있어 신뢰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으며 세계 어디에서나 정비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엠브레어의 대표인 잭슨 슈나이더는 C390을 이렇게 홍보했습니다. 터보팬 엔진을 장착한 C390은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적은 대수로도 기존의 임무를 모두 달성할 수 있으며 일정 기간 동안의 수송량을 계산했을 때 C390은 G130J보다 40% 이상 더 빠르다. C390은 2019년부터 생산되기 시작한 최신 기종으로 각종 첨단 장비들이 장착되어 있으며 개발국인 브라질을 포함해 헝가리, 포르투갈, 네덜란드 등 여러 나라에서 도입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친 활주로 환경에서도 운용되어야 하는 군용기의 특성상 이물질에 취약한 터보팬 엔진은 전술 수송기 엔진으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방위사업청은 총 6억 200만 달러의 예산을 들여 수송기 세대를 도입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국내 업체 참여 의무화 시범 사업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도입이 결정된 수송기의 제작에 국내 업체의 구성품이나 장비가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조건은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공급망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이 종료하더라도 해외 판로를 유지해 국내 일자리를 창출하고 방위산업을 활성화시킨다는 목적에서 제시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업 조건이 너무 비현실적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우선 국내 업체들이 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투자가 필수적인데 단세대의 수송기를 제작하기 위해 투자를 한다는 것은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최첨단 수송기를 구성하는 부품과 장비들은 매우 정교한 기술이 요구되는데 국내 업체들이 이러한 글로벌 기준을 통과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고 만일 항공기에 문제라도 발생한다면 그 책임을 국내 업체가 질 수도 있어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방위사업청과 해외 업체 그리고 국내 업체들이 사업 진행상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 사업 일정이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우려가 있다는 것을 우리나라 방위사업청도 모르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면서도 국내 중소업체들을 보호할 수 있는 현명한 사업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이번 사업을 통해 한국 공군의 수송 능력이 더욱 향상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